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8월 24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1차적으로 일단 주간 전략의 대략적인 부분들을 오늘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추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부분들 보고 늦어도 월요일 모닝 브리핑에서는 전체적인 전략 부분을 다시 코멘트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금요일장 마감 시장과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가 미리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파월도 마찬가지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내용들이 진행되기 전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죠. 100% 완벽한 시나리오를 그릴 수는 없지만 윤곽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잡아놓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그려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대반전 신호 가능할까? 가능성의 요구 부분도 분명히 좀 두어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그 관련된 코멘트 부분들을 했고, 물론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통화정책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가지 관점 부분들이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미리 한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런 내용이 진행되면 시장이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이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현물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개인 투자자들은 또 현물 매도를 했고 1900억 정도, 외국인 기관은 코스닥, 코스피 모두 동반 매수 부분들을 진행을 좀 했고, 이 기조 해외 매크로에 따라서 2월 달부터 지금 거의 9월 달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금리 인상,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이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킨 하나의 일꾼이었다면, 계속 우리가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내용이 어떻게 이 눌렀던 시장을 억누르는 그 압박의 자체가 반대로 용수철로 튀어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할 것인가. 이 튀어나갔을 때에는 우리가 하락의 변동성이 컸던 만큼 반등, 하락의 그 골이 깊었던 만큼 반등의 속도도 빠를 수 있다는 걸 미리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험치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었던 상황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나올 수 있을 요건 자체가 된다면 미리 머릿속에 그려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 자체가 트레이딩 장세라는 얘기에서 오전 그 모닝 브리핑에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주소 공지사항에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증권사에 남아있는 내용 아니면 시장 뉴스에서 이건 관심 있는 내용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뉴스가 있어요. 하루에도 몇천 건의 뉴스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게 다 종목분들 흐름 부분들의 연관성 부분들을 잡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게 분류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 부분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 그 종목군이라든지 모멘텀에 플러스 요건 자체를 만들 수 있구나 없구나를 그 느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세는 트레이딩 장세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뉴스플로우의 흐름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산업 섹터별 움직임에 더욱더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관련된 링크 부분들을 올려드렸으니까 그 링크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자, 오늘 8월 24일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과 주간 전략 부분들의 1차 내용 부분들을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지금 장세 부분들 여러분들 이번 주 초반에도 트레이딩 가능하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섹터별로,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섹터별로 조선업종, 건설업종 상승폭 제법 크게 나왔죠. 그리고 전기전자 쪽 낙폭과대했던 제약들도 반등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은행,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전기전자, 통신 다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이걸 느끼셔야 돼요.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 자체는 아직 뭡니까?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 자체가 방향을 어떻게 제시를 해주냐에 따라서 강도, 속도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아직은 그 내용 자체가 명확하게
다음에 명확한 시그널 자체가 아직 그 안개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뭡니까? 종목군들은 순환매 부분들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소폭 올라오고 종목군들은 지수 반등 대비 종목군들 섹터별 반등 부분들은 최소한 3에서 5% 정도 월등하게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겠죠. 지수는 눌러놓고 종목군 섹터별로 트레이딩 장세 부분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한 바퀴 돌고 있다는 그런 흐름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마감 브리핑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드릴 내용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간 전략하고도 연관성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일정 북미 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초에 폼페이오 방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건 예정된 거니까 오늘 그 23일 전후로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회담,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이 차관급 회담 부분들을 참여를 했죠. 차관급입니다. 전에 장관급이 나와서도 그림 자체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시장에서 의미를 두는 것은 차관급 회담이지만 한동안 서로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던 두 국가가 논의를 시작했다는 그 정도 의미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 별다른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다. 별로 신경 쓸 자리는 아니야. 그것보다 이제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오늘 일본과 상해종합 장중이 한 0.8%, 0.3% 정도 반등이 나왔어요. 아무 결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0.8%, 0.4% 반등이면 잘 움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의 영내 은행, 자산운용사, 외국사들의 지분 철폐가 제한의 철폐가 됐습니다. 지난 4월달인가요? 한 4개월 중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이 금융시장에 6대 개방 조치를 실현하겠다. 자, 그래서 예전에도 이 관련된 내용 부분이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명확한 기간 언제부터 스타트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포함이 되지 않아서 미국은 원하던 상황 부분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6대 조치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미국이 원하는 금융 개방의 한도 가이드라인은 저도 알 수가 없고 대부분이 알 수가 없죠. 협상에서 상대방의 마지노선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협상의 거의 90%를 다 마무리 지었다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국도 미국도 서로의 협상 가이드라인 어느 정도 선까지 용인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용인하지 않을 것인가, 그 노출 부분들 가지고 서로 기싸움 부분들 좀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번에 무역 전쟁에서 물론 더 큰 것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딱 뽑는다 하면 첫 번째가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금융시장의 개방 관련된 내용 자체가 크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두 가지 중에 그래도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영내 은행, 자산운용사, 외국인 지분 철폐, 그러니까 4월달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6대 개방 조치라고 발표됐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때 6대 개방 조치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나온 것처럼 은행과 금융자산관리사의 외국인 지분 철폐 제한 철폐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증권사하고 펀드, 선물,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가 51% 확대, 그리고 3년 뒤에는 이것 또한 역시 철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국내 합자 증권사의 영내 주주 가운데 최소 한 곳은 증권사에 한다는 내용이 제한 철폐. 그 다음에 호강통과 성강통의 일일 매매 제한 확대. 이거는 지난 5월달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보험 중개사 경영 범위를 기업 수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보험 대리 및 보험 평가 업무 허가. 다들 내용들이 여러분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중국의 시장 자체에서 우리들도 역차별 부분들이 받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본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상당히 발을 많이 묶어놨는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97년도 IMF 되면서부터 금융시장이 대폭적으로
개방이 되죠. 물론 그 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 개방부터 해가지고 시장 자체가 열렸어요. 중국도 더디기는 합니다만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금융시장의 개방 확대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5월 달에 진행됐고, 그 다음에 오늘 영내은행 자산운용사의 외국인 지분 철폐,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팔로 도속도로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이건 또 하나의 금융시장의 개방과 플러스 알파로 미국이 무역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가지 카드 부분들을 들고 있는데 그 압박에 대한 결과의 도출물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관급 회담에 아무런 내용 자체가 없어서 끝났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이렇게 이번 달 내 11월 달까지 시진핑의 정상회담 부분들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전까지 중국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많은 고뇌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화면에 사진도 시진핑의 고뇌하는 사진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열자니 무역 정쟁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압박 부분들이 환율도 들어오고, 향후 이제 위안화 절상 부분도 해야 되고, 금융시장 개방을 하라고 직접자산권 관련된 부분들 내용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액션 부분도 있어야지 협상이 도달이 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아무런 아웃풋 자체가 있을 수 없겠죠. 그에, 먼저 중국이 협상 카드의 선행 부분들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상황의 가이드라인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하는 카드를 하나하나씩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9월 달에는 이런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어떻게 문호 개방하고 직접계산권 관련된 부분을 중국이 어떤 카드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핵심 키워드 팩트가 될 거예요. 그 외에 어느 날은 싸우고 안 싸우고 계속 뉴스 부분, 플로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죠. 그건 다 소음이고, 이게 팩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 신문 부분들 보면, 글쎄요, 저는 이제 많은 뉴스 부분들을 보다 보면, 물론 이제 각자 관점에서 틀리긴 합니다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가끔 공매도라든지 종목군들을 약간 왜곡시키면서 언론 뉴스를 통해 가지고 종목군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일으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소음을 일으켜서 팩트를 가려버리는, 실적 자체가 좋아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악재 부분들을 퍼뜨려 가지고 그 종목이 망가질 것처럼 공포감 부분들을 만들어서 역으로 공매도 세력들은 그걸 이용을 하죠. 근데 요즘에 모든 언론사들의 내용 부분들을 보면, 지난번에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출 부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그 외에 무역전쟁 부분들로 잠깐 완화되는, 옆으로 플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최저임금 그거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 부분들이 1,000원 올란다고 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아니겠죠. 그게 팩트가 아니에요. 근데 언론에서 너무 많은 관점을 흐리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이 가상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는 볼 필요가 없고, 정말 정보가치론을 보면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아예 텔레비전 자체를, 뉴스는 아예 보질 않습니다. 왜?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효용가치가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중국과 미국과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도 향후에도 소원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키워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 개방, 그 다음에 직접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1차적으로 가장 1순위로 미국이 중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카드의 핵심 키워드라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역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저녁, 내일 주말 정도에는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초반까지 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까,
유추를 해보는 것도 있죠. 유추를 해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물가 수준 목표제 가능성. 지금 일단 내용 자체가 경제 변화와 통화 정책이에요. 이번 주에 FMC 의사록에서도 보면 무역 전쟁, 무역 논쟁 관련된 부분에서 FMC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 부분들을 상당히 코멘트를 했습니다. 9월달은 금리 인상이 진행될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미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9월달이 지나서 12월달, 올해 하반기에 2번을 하느냐, 아니면 두 번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 하반기 금리 인상 유무 안 하면 시장은 좋고, 안 하면 시장에는 약간 그 완급 조절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 기조, 특히 신흥국 쪽에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고, 하더라도 이미 예고가 들어간 예고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케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중요한 것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 자체의 속도 자체를 완만하게 할 것인가, 이 정도의 컨센서스만 형성이 돼도 지금 6개월, 7개월 동안 시장의 상승을 억눌렀던 내용 자체가 용수철로 엄청나게 눌러놨죠. 이 작은 내용으로 점프가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주실 필요 있어요. 누른 강도가 오랜 시간 눌렀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 역시 빠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에 금리 인상 2번 해도 그러려니 하셔도 됩니다. 금리 인상에 너무 민감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고, 더 이상 금리 인상이 진행될 거라는 걸로 최근에 달러 강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좀 됐죠. 그리고 트럼프가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 해서 한 2번 정도 공개적으로 파월 연준에 대한 압박 부분들을 좀 진행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제 변화와 통화 정책 주제로 연설 부분들을 하는데, 이 내용에서 시장에서 신흥시장, 신흥국의 어떤 숨통, 너무 빠른 재촉 부분들이 아니라 좀 여유를 줄 수 있는 키워드를 만들 수 있다 하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 큰 매수 부분들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금액적으로는 아직 큰 건 아니에요. 다음 달 3월에서 동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체들도 해외 시장의 움직임 부분들 봐가면서 그 강도 부분들을 결정을 좀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국 시장의 문호 개방 부분도 계속 오픈이 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 금리 인상 2번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셔도 돼요. 민감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됐고, 여기 내용에서 반전 시그널 부분들 준다 하면 이걸로 인해서 신흥국의 어떤 반전 코드 부분들을 맞춰줄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시장의 수급 부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요건 자체는 우리가 미리 일단 그려두실 필요가 있어요. 항상 미리 그려놔야 되죠. 네, 막상 보면 그 시장의 움직임 부분이 나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둔다 하더라도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멈칫멈칫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종목권의 반등 부분이 빠르게 나오거나 진행 속도 부분들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고 멍하고 있는데 버스 지나가 버리죠.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버스 탈 준비 부분들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스가 오고 있구나, 어느 방향으로 오지? 전혀 생각 없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저 버스 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보다 이미 늦는 거죠. 종목권의 투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군을 오랜 시간 보면 이 종목군 자체가 아까 소음에 의해서 주가가 저평가될 수 있죠. 아니면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서 밸류상으로 괜찮은데 회사 내용의 성장 방향, 장보고 1호가 그랬죠. 그때 종목군들이 편입 부분들 진행했을 때 한 10%, 15% 이상의 하회가 진행됐어요. 시장 수급에 의해서. 근데 거래량도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하향되다 보니까 이 종목군이 아닌가? 라는 관점. 버스가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마다 너무 저평가 부분에서 역으로 접근 부분도 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슉 날아가 버렸어요. 장보 1호 같은 경우에. 2호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된다. 미리 생각을 해놓고 그 시장에 대한 분석 부분들 해놔도 될까 말까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한두 종목권의 움직임 자체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도 플러스 알파 부분들 기대를 해보고, 물론 파월 연준이 어떤 코멘트를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래서 유추 부분들, 대략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오는, 지나가는 거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고 준비 부분들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메신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트레이딩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내용, 더 좋은 내용 부분들 찾아서 보내드리려고 지금 계속 업데이트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보시면 올려드렸으니까 공지사항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은 마감 브리핑하고 1차적인 주간 전략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장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장 모닝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 부분 어떤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지, 버스는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지난 버스를 가지고 탔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 부분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24일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과 주간 전략 1차분에 대한 마무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